안녕하세요. 니들아트 유혜란입니다. 오늘은 판지를 이용해서 빳빳한 종이죠. 종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원단을 씌워서 바구니 형태의 이런 상자를 만들어 볼 거예요. 뚜껑이 없고 그냥 바구니 형태이기 때문에 깊이도 한 10cm 가량 깊어서 여러 가지 원단이나 바느질 소품 같은 거 담아 놓기도 좋고, 가볍고 의외로 좀 탄탄해서 여러 가지 소품 담아 놓기 좋은 판지를 이용한 상자 만들어 볼게요. 먼저 필요한 재료들은 요 겉면에 붙여주는 겉면 원단, 요거는 100% 린넨 원단을 준비를 했고요. 약간 두께감이 있는 원단이 좋기 때문에 린넨 원단을 준비를 했어요. 빨간 도트 무늬 린넨 원단 준비를 했고, 요 안쪽에 붙이는 속지 원단은 일반 얇은 퀼트 원단, 붉은 계통의 원단을 준비를 했는데, 처음에는 원단을 가로 세로가 있는 그런 원단보다 아무렇게나 붙여도 무늬에 별 지장이 없는 무늬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2온스 접착솜이에요. 한쪽 면이 풀기가 있어서 원단을 이렇게 붙일 수 있는 접착솜 필요하고요. 판지로 만들어주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거 하드보드지라 그러죠. 일반 문방구에서 흔하게 구하실 수 있는 이런 딱딱한 하드보드지. 하드보드지는 두께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요거는 한 2mm 정도 두께의 하드보드지가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요. 19.5에 한 27cm 정도 되는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 요거 배만한 큰 사이즈도 판매를 해요. 그래서 요 작은 거는 한 3장 정도 필요하고, 큰 거는 한 2장 정도면 돼요. 이렇게 하드보드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얇은 일반 도화지도 같은 사이즈로 필요해요. 이 도화지는 그냥 이런 도화지 쓰셔도 되고, 저는 스케치북에 너무 얇은 스케치북은 안 되고요. 조금 약간 도톰한 스케치북에 도화지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사이즈는 원단 사이즈는 보통 한 45에 45cm 4분의 1마 정도 필요한데, 종이나 솜지 원단도 다 같은 사이즈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세요. 작업에 필요한 도구들은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딱풀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 목공풀도 준비를 해주세요. 종이 자를 수 있는 커터칼, 그 다음에 송곳이나 가위, 이쑤시개나 꼬지 같은 이런 막대도 필요해요. 마지막 마무리 해줄 수 있는 원단이랑 비슷한 좀 질긴 퀼팅실 준비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자인데, 얇은 종이는 자르기 쉬운데 하드보드지는 두껍기 때문에 자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로터리 전용 이렇게 넓은 자가 있으면 굉장히 사용하시기 좋고요. 이렇게 얇은 거보다 이렇게 좀 두꺼운 자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일반 자를 사용하실 때는 한쪽 면이 이렇게 경사가 지고 한쪽 면은 이렇게 각이 졌어요. 그러면 이 각이 진 부분으로 자르셔야지, 경사진 부분으로 커터칼 잘못하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타고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자르실 때 항상 이렇게 각진 부분으로 자르시고, 두꺼운 자가 있으면 준비를 해주세요. 제일 먼저 하드보드지에다가 본을 만들어 줄 건데요. 하드보드지 요 한 장에다가 제도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요 하드보드지는 19.5cm라서 계산하기 좋게 뭐 딱 20cm 떨어지면 10cm씩 딱 높이를 맞추면 좋은데, 9.75 뭐 이렇게 맞추면 요거 자르기가 좀 불편해서 9.5cm를 표시를 할 거예요. 9.5cm를 그리고 한쪽 면에도 또 9.5cm를 그릴게요. 그럼 요거는 버릴 거예요. 중간에 있는 요거는 까또나주는 이 종이 재단을 좀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다 완성했을 때 이 높이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센치를 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연필도 뾰족하고 가늘게 깎아서 가늘게 선을 그어 주시고요. 연필이 뭉툭해 가지고 선을 굵게 그리게 되면은 나중에 자를 때 이쪽 면을 자르느냐 이쪽 면을 자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오차가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연필도 가늘게 깎으시고, 자를 정확하게 재서 정확한 사이즈로, 내가 높이를 9cm로 하고 싶다 그러면 똑같이 9cm를 정확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9.5cm 높이를 표시를 해주시고, 여기를 20cm를 또 표시를 해주세요. 한쪽 면은 반듯하니까 이쪽 면 기준으로 여기 20cm, 그러면 20cm 선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러면 20에 9.5cm를 이렇게 사각형을 그렸죠. 요 아래쪽은 여기 2cm 되는 부분을 표시를 했고요. 오른쪽, 왼쪽도 2cm 되는 부분을 표시를 해주세요. 점을 찍어서. 그러니까 위하고 아래하고 밑에 양쪽에 2cm씩 빼니까 4cm 차이가 나는 거예요. 20cm 코너에서 2cm 표시한 요 점까지 이렇게 그려주고요. 다시 요 코너에서 이렇게 해서 사다리꼴 모양의 형태를 4개를 똑같이 그려주세요. 그러면 여기 밑에가 16cm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지금 2장 그렸죠? 그러면 여기 1장 더 해서 총 4장 그려주시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20cm, 위에 20cm, 9.5cm 높이 표시를 해주신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9.5cm예요. 2cm 안쪽으로 들어와서 표시해주고, 이쪽에도 2cm 안쪽으로 들어와서 표시해주고, 20cm하고 2cm 표시한 요 점을 이렇게 선을 그려서 양옆에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을 만들어서 이런 거를 1장, 2장, 3장, 4장, 4장을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는 지금 밑바닥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밑바닥 면적이 가로 세로가 똑같이 16cm 정사각으로 해서 16cm를 만들어 주세요. 선을 좀 잘못 그려서 이렇게 표시했어요. 이거는 다 원단으로 씌워질 거기 때문에 틀렸을 때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 세로 꼭 그려주세요. 그리고 자르기 전에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해주세요. 가로 세로 16cm 되는지. 두꺼운 자를 이렇게 대고, 하드보드지가 두껍기 때문에 종이 자를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 이렇게 넓은 자가 있으면은 손을 약간 멀찍하게 두시고 칼로 칼날도 뾰족하게 해주시고, 저는 한 4번 정도 그으니까 이렇게 잘라졌어요. 하드보드지 사다리꼴로 이렇게 4장하고 정사각으로 해서 1장 만들었고요. 똑같이 일반 도화지, 얇은 도화지도 이렇게 정사각 하나에 사다리꼴 4장을 만들어 주시는데,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같은 것끼리 이렇게 맞춰서 사이즈가 맞는지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보세요. 그럼 이제 저도 지금 여기 1장이 아주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조금 크게 잘려졌어요. 맞춰보면 표시 나는 게 보이니까 그런 것도 조금씩 정리를 해서 4개 사이즈가 똑같이 만들어 주시고, 얇은 도화지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사이즈로 맞춰 주시고, 또 하나 확인해야 될 거는 요 얇은 도화지하고 두꺼운 하드보드지하고 2개를 같이 이렇게 맞춰 보세요. 그래서 얇은 도화지는 속에 들어가는 도화지고, 이 빳빳한 하드보드지는 겉쪽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얇은 도화지가 크면 안 돼요. 아주 미세하게 작으면 딱 아주 안성맞춤으로 좋고요. 요게 커지면은 바깥으로 이렇게 안쪽이 커지면은 안 되니까 요거 커지지 않게 사이즈 이렇게 잘 보고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2개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봤을 때 여기 아주 미세하게 한 1mm 정도 더 작게 이렇게 잘랐거든요. 이렇게 잘라주시면은 좋아요. 연필선을 그어서 약간 연필선 안쪽으로 이렇게 잘라요. 너무 작으면, 요게 또 작으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지금 제가 이렇게 만든 거를 보시면은 요 속지를 작게 만들면은 여기가 이렇게 보여요. 여기 요런 부분 있죠. 겉지 부분이 안쪽에서 이렇게 보여요. 사이즈를 거의 잘 맞추면 여기가 잘 안 보이고 이렇게 딱 맞물리니까 거의 똑같이 잘라주시는데, 안쪽 속지가, 여기 안쪽 속지가 더 크지 않게만 해주시면은 잘 자르신 거예요. 이렇게 잘라주세요. 종이를 다 잘랐으면 이제 원단을 잘라야 되는데, 원단은 제일 먼저 해야지 될 게 다림질을 잘 해주셔야 돼요. 겉지, 속지, 다림질을 판판하게 해서 펴주시고,
이제 솜도 잘라줄 거니까 이제 솜도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겉지하고 속지를 다림질을 해주세요. 원단을 이렇게 아주 빤빤하게 다림질을 해왔어요. 그러면 원단 뒷면에다가 요 본을 그려주시는데, 요거는 쯔바일 인넨 원단인데, 쯔바일 인넨 원단은 가로 세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단을 이렇게 잡아당겨 보시면은, 일반 퀼트 원단은 그 가로 세로가 있어가지고 식서 푸서 이렇게 있어서 한쪽 면은 식서 방향은 원단이 좀 덜 늘어나고 푸서 방향은 원단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 원단은 잡아당겨 보시면 이렇게 이쪽이나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없으니까 원단을 반듯하게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원단 쪼가리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선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가로로 놓든지 세로로 놓든지, 그거는 반듯하게만 요 결 방향을, 원단을 보시면 올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올 방향을 잘 맞춰서 반듯하게 놓고 그리시면 되세요. 이렇게 원단을 아끼시려면 이렇게 하나 놓고, 나머지는 반나는 이렇게 놓고 또 이렇게 놓고 배열을 해주시면 조금 원단을 절약해서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해주시면 사각형을 여기다 이렇게 놓고, 요 사이가 시접을 최소한 1.5에서 2cm는 줘야 되기 때문에 요거 간격이 4cm나 3cm 이상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간격을 이렇게 어느 정도 배치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원단으로 이렇게 배치를 한 다음에 그거를 여기다가 그려주세요. 특히 린넨 원단 같은 경우에는 올이 많이 풀어지기 때문에 시접을 작게 잘라서 그려놨다가 나중에 원단을 이어붙이지 못하니까, 항상 조금 여유롭게 시접을 남겨두시면 나중에 잘라내는 거는 정리를 해주면 되니까, 너무 붙여서 자르지 마시고 느낌으로 한 2cm 정도 시접을 놓고 그린다 생각하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하고 충분히 띄워주고, 자르는 선은 요 원본 선보다 2cm 더 크게. 저는 넉넉하게 2cm 시접으로 그렸고요. 자르는 선에 맞춰서 잘라주세요. 겉면 도트 원단을 사다리꼴 4장, 바닥 1장, 시접 2cm 두고 잘라주었어요. 속지 원단도 똑같이 겉지 원단이랑 똑같이 잘라주세요. 먼저 본을 그려주는데, 이거는 이 옆면이 이렇게 원단을 잡아당기면 식서 방향이라고 되어 있는 게 원단이 잘 안 늘어나고요. 이쪽으로는 원단이 쭉쭉 잘 늘어나요. 그래서 가능하면 식서 방향이 이렇게 세로로 오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좋아요. 식서 방향을 한 옆에 오른쪽에 두고, 이거 4장, 정사각 1장 똑같이 시접 2cm 두고 그려서 잘라주세요. 자, 제가 지금 막 이거 본을 안 놓고 그냥 이렇게 생각 없이 그냥 그리다 보니까 원단이 좀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원단을 재단하기 전에 먼저 한번 이렇게 본으로 위치를 잡아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제가 그렸거든요. 이렇게 그렸더니 이 사각형 그릴 원단이 시접이 모자라서 이거 못 그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항상 원단을 그릴 때 요거를 요쪽에다가 하나 더 그려주고, 이렇게 3개를 배열을 하고 요거 하나 놓고, 이렇게 하면 여기 사각형 충분히 그리고도 원단이 많이 넉넉히 남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원단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 대강 여기 위치에다가 이렇게 먼저 구상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려주시면 실패가 없어요. 지금 다행히 저는 원단을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 하나는 무시를 하고, 요 그렸던 요거 하나는 무시를 하고 여기다 사각형을 그려서 잘라주면 되는데, 생각 없이 그냥 막 그리고 자르다 보면 나중에 원단이 모자라는 경우가 생기니까,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배치를 한번 해 놓은 다음에 그리고 잘라주세요. 이렇게 시접 2cm씩 두고 그려서
속지 원단도 이렇게 사다리꼴 4장, 정사각 1장, 4장 2cm 시접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솜을 잘라주세요. 솜은 한쪽 면이 여기 접착 솜이기 때문에 이쪽 반짝반짝한 요 면이 풀기가 있는 면이고 요 뒷면이 풀기가 없는 면이에요. 풀기 없는 쪽에다가 이것도 한번 이렇게 배치를 한번 해보세요. 솜은 시접 없이 잘라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짝바짝 그리셔도 돼요. 알뜰하게 솜을 사용할 수 있겠죠. 솜 시접 없으니까 가장자리 바짝 당겨줘도 되고요. 이렇게 배치를 해서 솜은 시접 없이 본 크기대로 잘라주는 거예요. 재단이 다 끝났습니다. 재단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하드보드지 4장, 사각 받침 1장, 또 얇은 도화지 사다리꼴 4장, 사각 1장, 이렇게 종이는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 겉지 원단은 린넨으로 시접 1.5에서 2cm 정도 두고 본보다 크게 잘라주셔야 돼요. 속지 원단도 똑같이 본에서 1.5에서 2cm 시접을 두고 잘라주시고요. 솜은 본 크기랑 똑같이 4장 1장 이렇게 잘라줬어요. 자, 재단이 끝나면 거의 한 반은 다 했다고 보셔도 돼요. 반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재단이 굉장히 까떠나주는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히 재단해서 원단 가장자리 여기 자르는 요거는 뭐 조금 삐뚤빼뚤해도 여기 안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원선만 정확하게 잘 그려주시면은 예쁘게 완성하실 수 있어요. 재단 끝나고 다음에 조립하는 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작업은 이 접착솜을 겉지 원단에다가 붙여주는 작업을 제일 먼저 할 거예요. 그러면 사각형 여기 있죠? 접착솜이 약간 반짝반짝한 면이 겉지 원단 요 뒷면에 이렇게 가게, 정확하게 이렇게 가게 살짝 고정을 시키세요. 움직이지 않게. 다림질 할 때는 핀 빼고 할 거지만 이렇게 살짝 고정을 시켜서 준비를 해주세요.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핀을 살짝 빼내고요.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뒤집어 놓고, 요거는 린넨이기 때문에 아주 뜨거운 온도도 괜찮지만 솜은 요 접착솜은 폴리솜이라서 너무 뜨거운 온도에 하면 원단이 많이 쪼그라들고 누렇게 변할 수가 있으니까 온도는 한 중간 정도 온도에서, 또 너무 약하면 접착풀이 잘 안 붙어요. 한 중간 정도, 뭐 실크나 한 모직 정도, 요 정도 중간 온도로 해가지고 꾹 이렇게 눌러가면서 이렇게 해서 딱 붙을 때까지 이렇게 눌러서 잘 다림질을 해주세요. 지금 저는 잠깐 다림이 한다는 거 보여드리느라고 지금 고무판 위에다가 다리미판을 살짝 올려놨는데, 지금 이렇게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 고무판은 이 다리미판이 암만 두꺼워도 열이 전달되면서 고무판이 쭈글쭈글 울어요. 고무판 위에다가 다리미판을 이렇게 올려놓고 사용하지 마시고 고무판을 빼고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책상에서 이렇게 해서 다리미로 다려주세요. 다리미판에 가서 접착솜 붙여가지고 올게요. 겉면 원단은 뒤쪽에다가 접착솜을 시접 없이 이렇게 붙였어요. 접착솜은 지금 저는 요거 두께가 2온스 접착솜을 붙였는데, 솜은 더 얇은 솜 붙이셔도 돼요. 솜을 전혀 안 붙이고 그냥 천을 바로 판지에다가 씌워줘도 되기는 하지만, 약간 접착솜을 붙이게 되면은 이 원단 결도 틀어지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훨씬 좋거든요. 지금 먼저 만들어 놓은 요 샘플은 제가 이것보다 더 얇은 톡솜을 붙였는데, 실제로 다 하고 나면 거의 그 솜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솜이 넣은 것 같지 않게 그렇게 느껴지는데, 요거는 조금 더 두꺼운 솜을 이번에는 넣어봤어요. 그렇게 해도 다림질을 하고 나면은 솜도 약간 눌리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두껍게 느껴지진 않는데, 너무 두껍지 않은 솜 넣으시면 되고, 다 완성했을 때 좋은 질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솜을 이렇게 붙여서 사용을 하세요. 다음 작업은 겉지 원단에다가 요 하드보드지를 씌워줄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줄 건데, 솜이 너무 튀어나오면 두께가 있어서 요거를 이렇게 씌워줄 건데, 씌워줄 때 그다음에 솜이 만약에 삐져나왔다, 너무 크다 그러면 접착솜은 이렇게 하면 살짝 뜯어져요.
풀은 붙어 있지만 솜은 조금 잘라낼 수 있으니까 만약에 솜이 너무 크다 그러면은 솜 잘라내 주시고요. 풀을 발라야 되니까 바닥에다 종이 같은 거 하나 깔아 두시고 딱풀로 붙여줄 건데 하드보드지 요 면에다가 풀을 이렇게 발라주세요. 풀을 충분히 골고루, 특히 요 가장자리 부분이 풀이 그냥 적당히 한번 쓱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게 해서 세로도 하고 가로도 하고. 딱풀이 좀 많이 들어가요. 충분히 딱풀을 발라주신 다음에 이렇게 솜에다가 붙여주세요. 딱풀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손에 묻은 거를 이렇게 물티슈로 닦아가면서 앞쪽에서 다시 할 때 너무 한쪽 면으로만 밀지 마시고요. 이 결이 틀어지지 않게 솜을 붙여놨기 때문에 결이 많이 틀어지지 않는데 원단을 이렇게 막 잡아당긴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결이 이렇게 삐뚤어지거든요. 결 삐뚤어지지 않게 이렇게 곱게 바닥면 전체를 붙여주시고 얘를 이렇게 싸서 이렇게 씌워줄 거예요. 지금 벌써 이게 올이 막 이렇게 자꾸 만지니까 올이 풀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밑에는 올이 굉장히 잘 풀어지니까 요런 면이 손 너무 많이 데이지 않게 조심을 하고요. 여기 할 때 가장 이제 신경 써야지 될 부분이 요 코너 부분이에요. 요 코너 부분을 요렇게 접고 또 요렇게 접으면 이 부분이 굉장히 두꺼워져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라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잘라 주실 때 이 코너를 바짝 자르시면 안 되고요. 여기를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자르고 여기는 조금 남겨 놓으세요. 여기를 한 0.5cm 정도 코너를 0.5cm 남기고 이쪽도 이렇게 잘라서 이거를 한번 이렇게 접어 보세요. 이렇게 접었을 때 여기 선하고 여기 선하고 겹쳐지지 않게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접어 올라가야 되니까 0.5cm 정도. 자꾸 손으로 만지면 이 올이 자꾸 풀려요. 그러니까 너무 만지지 마시고 요거를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으면 여기가 마주치죠. 여기 부분이 같이 겹쳐지 요 부분이 겹쳐지죠. 이렇게 겹쳐지지 않게 여기 겹쳐지면 여기 부분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여기 겹쳐지지 않게 여기를 약간만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잘라주시면 이렇게 되게 여기는 접어줘야 돼요. 코너를 먼저 잘라주세요. 코너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다시 풀로 발라주세요. 코너 처리할 때는 여기 이 코너를 먼저 이렇게 코너 부분에 시접을 너무 작게 자르면 여기 귀퉁이가 이제 미어져요. 올도 잘 풀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코너 처리할 때는 이렇게 한쪽 면을 이렇게 붙이고 이쪽에도 풀을 조금 이렇게 발라서 이럴 때 이런 이쑤시개나 이런 뾰족한 걸로 코너 부분에 이렇게 풀을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코너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 두꺼워지지 않게 이렇게 눌러주고요. 이렇게 코너 부분 신경 써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게 종이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약간 휘어지죠. 둥글게 휘어지는 게 보일 거예요. 얘를 안쪽에 풀기 없이 이렇게 잘 닦아내신 다음에 속에다 이거를 이렇게 놓으시고 책을 이렇게 무거운 거를 더 무겁게 올려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무거운 걸 올려서 하룻밤을 재우세요. 이게 금방 마르지 않기 때문에 잠깐 눌러놨다가 덜 마른 상태에서 조립하게 되면 변형이 될 수 있으니까 하룻밤 재운다 생각하시고 나머지 판지들도 다 이렇게 만드셔서 눌러가지고 하룻밤을 재워두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제가 금방 만드는 거고 요거는 제가 미리 하나 만들어서 책에 이렇게 무거운 책에 이렇게 눌러서 하루 지난 거예요. 이게 완전히 딱딱하게 아주 판판하게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다른 요 사다리꼴 요 모양도 똑같이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씌워서 똑같이 만들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속지는 요 얇은 도화지에다가 요 속지 원단을 씌울 거예요. 요거는 이제 솜도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똑같이 딱풀로 해서 붙여줄 거니까 요것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속지 원단은 솜이 없기 때문에 너무 막 한쪽으로 밀면 원단이 또 쏠려 갖고 결이 안 맞으니까 가운데서 골고루 요것도 이렇게 씌워 줄 거니까 겹쳐지는 요 부분 코너를 잘라 주세요. 속지는 겉지 린넨 씌우는 것보다 훨씬 씌우기 쉬워요. 코너 부분 원단이 겹쳐지죠. 겹쳐지면 너무 두꺼워지니까 코너를 이렇게 속지 원단은 여기 이렇게 접혀진 부분이 두꺼워지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이렇게 잘라줬어요. 필터 원단은 그렇게 많이 올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좀 바짝 이렇게 잘라주고 풀을 끝에다가 이렇게 발라서 바로 붙여주면은 올이 거의 안 빠지니까 이렇게 붙여주면 최대한으로 여기가 날렵하게 끝이 두껍지 않게 원단이 여러 겹 겹쳐서 이게 두툼해지지 않게 최대한으로 짝하게 처리를 해주세요. 속지 원단도 이렇게 얇은 도화지에다가 원단을 씌워서 이렇게 붙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이 두꺼운 책 눌러서 잘 마르게 붙여주시고 난 다음에 본체를 합체를 하셔야 돼요. 두꺼운 책 아래에다가 눌러서 하룻밤 재웠더니 이렇게 빳빳한 보드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겉지랑 안지랑 이렇게 딱 만들어졌는데 이 다음 작업은 이제 겉지하고 안지하고 두 개를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붙여주는데 안지를 아주 조금 작게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겉에서 봤을 때 여기가 윗면인데 여기에 안지가 이렇게 살짝 보이면 앞쪽에서 봤을 때 여기 안지가 보이면 보기가 흉하니까 최대한으로 약간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서 밑에는 여기 딱 맞아도 되고요. 위에는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나면 앞에서 보이질 않기 때문에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서 붙여줄 거예요. 딱풀로 충분히 풀을 발라서 특히 여기 코너 부분하고 요 가장자리 라인 부분이 풀이 잘 안 발라지기 쉬우니까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풀을 충분히 잘 펴서 발라주세요. 약간 아래쪽으로 더 내려서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책에다가 눌러주세요. 이때는 이제 판판하게 돼 있기 때문에 뭐 하룻밤까지 재울 필요는 없고 몇 시간만 꼭 이렇게 잘 붙게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른 것도 다 이렇게 짝 맞춰서 딱풀로 붙여서 책 속에다 눌러주세요. 책에 이렇게 잘 눌러 놨더니 아주 깔끔하게 잘 붙었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붙이시고 난 다음에 요런 코너 부분에 혹시 올이 빠진 부분이 없는지 한 번씩 이렇게 살펴봐 주세요. 요 코너 부분에 올이 혹시라도 조금 빠진 부분이 있다 싶으면은 요런 부분에 코너 부분에는 요 목공풀은 딱풀보다 훨씬 빨리 붙고 단단하게 되기 때문에 마무리할 때 이렇게 실밥이 뭐 조금 나와 있다 그러면은 이럴 때 이쑤시개나 꼬지 같은 거 뾰족한 걸로 이렇게 살짝 한번 발라주세요. 목공풀은 또 너무 많이 바르시면 그 실로 꿰매서 연결을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바늘이 잘 안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목공풀은 너무 많이 바르지 마시고 혹시 실밥이 이 부분에는 좀 불안하게 빠질 것 같다 하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살짝 마무리를 하세요. 목공풀 바르시고 난 다음에 조금 말려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조립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요 아랫면이, 작은 아랫면이 바닥면에 이렇게 가서 붙게. 이렇게 연결을 할 건데, 먼저 요 바닥 요 면을 먼저 꿰매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옆면 선을 꿰매줄 거예요. 자, 먼저 사각형에다가 요거 하나를 요 아래쪽 면을 연결을 해줄 거예요. 실은 요 바탕 원단이랑 좀 비슷한 요런 퀼팅 실을 준비하시고요. 좀 질기면 돼요. 저는 요거는 이제 재봉사로도 사용하는 폴리실인데 질겨서 요걸로 쓰고, 일반 자수실이나 이런 거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실은 사용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잘 안 끊어지는 실로 연결을 해주세요. 실은 이제 한 가닥으로 해줄 거고, 실도 여기 바탕 원단이랑 비슷한 베이지 색깔 계통으로 실에다가 바늘을 직각으로 올려 놓으시고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감아서 매듭을 지어주세요. 보통 퀼트 하실 때는 또 매듭을 원단 속에다가 숨기는데, 지금 이거는 딱딱한 판지기 때문에 매듭 숨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요 코너 부분에다가 매듭을 이렇게 모아주면은 거의 안 보이니까 코너에 넣고, 요 끝에 있는 실밥은 잘라주세요. 딱딱한 판이기 때문에 요 바느질에서 붙이는 요 부분이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은 이제 이렇게 해서 붙여야 돼요. 이렇게 두 개를 잡고 이렇게 붙이면은 여기가 너무 벌어지니까 약간 입체적으로 이렇게 잡고 꿰매 주셔야 돼서, 그래서 더 어려워요. 처음 시작 부분은 한 두세 번 정도 뜨세요. 잡아놓고 옹그루기로 해줄 거예요. 건너편, 여기에서 바로 건너편 쪽으로. 땀은 가능하면 너무 크지 않게 하세요. 이쪽 편에서 건너편 쪽으로 바로 이렇게 건너가, 직각으로 건너가는 거죠. 살짝 잡아당겨주고 다시 바로 건너편 쪽으로. 어느 정도 뜨고 나면 이렇게 실을 바짝 잡아당겨서 이 부분이 벌어지지 않게, 자꾸 벌어지려 그러면 같은 자리를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떠주시면 그 이상 더 안 벌어져요. 여기가 약간 박음질 하는 것 같이. 이게 빳빳한 판지기 때문에 일반 바느질 하는 것처럼 쉽지가 않은데요. 요령은 지금 이쪽에서 땀을 이렇게 뜰 때는 원단처럼 부드럽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쪽 반대편 쪽으로 바늘이 가기 쉽거든요. 그러면 이 뒤쪽에 있는 판을 살짝 이렇게 벌리지 않게 밀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바늘이 통과돼서 여기가 뜨게, 그럼 바늘을 이렇게 빼기가 좋죠. 그러면 다시 이걸 반듯하게 핀 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떠줄 때는 이 앞쪽에 있는 판을 이렇게 살짝 틀어서 이렇게 어긋나게, 그럼 여기 공간이 생겨서 여기를 이렇게 바늘 빼기가 좋거든요. 이렇게 딱 마주친 데서 반듯한 데서 이렇게 바늘땀 뜨기가 되게 어려우니까 약간 이제 사선으로 가는 거죠. 약간 저쪽 편 반대편 쪽으로 이렇게 바늘을 사선으로 이렇게 보내주고, 그 다음 다시 뒤쪽에서는 이 앞쪽으로, 앞쪽에를 약간 이렇게 틀어서 여기를 틀어주고 바늘 빼준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듯하게 이렇게 잡아주고, 그런 식으로 못 뜰 때는 뒤쪽에를 이렇게 바늘을 약간 사선으로 감침질하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어느 정도 뜨고 나면은, 몇 땀 뜨고 나면 이렇게 잡아당겨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가 자꾸 벌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잡아당겨서 계속 연결해 나가세요. 요 끝부분까지 왔으니까 처음 시작한 것처럼 끝부분은 두세 번, 이렇게 같은 자리를 두세 번 걸어주세요. 코너 부분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고, 코너 부분 이렇게 두세 땀 정도 걸어서 튼튼하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실이 여기까지 충분히 갈 실이 남아 있으면 그냥 쭉 다음 거 이렇게 연결해서 가시는데, 저는 실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아서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마무리할 때는 여기 중간에서 마무리하게 되면 매듭 짓고 실 마무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코너 부분에서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매듭을 이렇게 짓고
그리고 안쪽에서 매듭을 살짝 감춰줘야 되니까 매듭을 두세 번 정도 많이 지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 안쪽에 이런 쪽에다가 실끝을 이렇게 숨겨주고 바짝 잘라주세요. 안쪽 면은 하나를 연결했어요. 다음 것도 이렇게 코너 맞춰서 이렇게 아랫면 4면을 모두 다 꿰맸어요. 이거 빳빳해가지고 꿰매는데 조금 힘드셨을 거예요. 바느질 하실 때 이렇게 골무 이런 거 꼭 끼고 하시고요. 안 그러면 손톱 다치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세워가지고 요 4면을 똑같이 꿰매주세요. 이제 매듭 요 안쪽에서 매듭을 끝에 꼬리를 최대한으로 짧게 자르고 매듭을 조금 크게 만들어서 매듭 여기 속으로 이렇게 해주고 맨 끝부분은 이렇게 한 서너 땀 정도 계속 같은 자리를 꿰매주세요. 여기가 풀어지면 안 되니까 튼튼하게 해주고 매듭도 여러 번 지어서 이렇게 숨겨서 이렇게 잘라주세요. 4면 똑같이 꿰매주세요. 이렇게 해서 옆면까지 다 꿰매서 이제 상자 모양이 완성이 됐어요. 이제 요거 바닥 꿰맬 때 좀 많이 어려우셨죠? 요거 바닥 꿰맬 때만 하고 나면 옆에는 조금 이렇게 쉽게 꿰매실 수 있고요. 꿰매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이제 마무리 작업은 여기 부분이 암만 해도 연결 부분이 실로 연결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다가 목공풀을 아주 살짝만 발라서 고정을 시켜 줄게요. 목공풀을 이렇게 종이에다가 조금 이렇게 짜 놓고요. 뾰족하고 날카로운 이런 걸로 이렇게 살짝 찍어서 여기 부분, 여기 연결 부분에다가만 너무 많이 바르지 마시고 살짝만 이렇게 발라주세요. 특히 이제 여기 처음 끝부분 목공풀이 또 금방 발랐을 때는 이런 물티슈로 좀 많이 발라진 부분은 이렇게 살짝 닦아서 홈 부분만 목공풀이 살짝 들어가게 여기 코너 부분 같은데 이런데 원단이 미어지기 쉬우니까 그런 부분을 잘 발라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뒷마무리까지 다 마무리해서 까떠나주 상자 만들어 봤습니다. 사이즈도 다양하게 응용해서 여러 크기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